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정강훈 목사의 재수감이 선전선동에 의한 개별서적인 몰이로 희생양 마녀 사냥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2%로 이제 당선되어진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그 50% 이상이 되어지는 보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보수적인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강성 보수들이 1천만의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각처에서 차를 타고 지금 분노하면서 비가 오는데도 광화문에 역시 모이는 이런 그 사람들, 태극기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눈을 가리고 길을 또 가리고 그러면서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수감을 하게 되어진 것이 다시금 이 보석허가 이제 취소가 되어지고 수감하게 된 이유가 작년 말에 황교안 이제 대표를 지지 연설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그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56일간 수감이 되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총선 전에 출감을 보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건이 이 재판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제 연사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법 집회를 참석하면 안 된다. 3일 이상 뭐 또 가게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조건이었는데요. 이 8월 15일 광화문의 일파만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주최했던 그런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세차게 이제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진 그것에서 또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코로나 또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거기가 진원지가 되어져서 이 나라에 아주 위기를 몰아넣은 그런 이제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불법이냐 불허를 처음에는 서울시 했지만은 그러나 법원에서 다시금 재검토해 가지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허락을 해 주었던 장소에 사람들이 한정된 숫자만 모이기 위해서 이 경찰 차량을 이렇게 차벽으로 해가지고 막아놨는데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 사람들 장소를 이렇게 경계를 선언했지만은 그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화면을 보면서 모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넘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오지를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넘어서 불법 집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다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확산을 한 주범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 것이 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신독제, 코로나 무슨 파시점이 아니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많은 무서움을 주고 잡아가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강제 입원을 시키고 또 혹은 홍위병 완장창거 마녀사냥 코로나 독재 연성 파쇼주의 또 코로나 계엄령 이런 이제 말들이 무수하게 지금 이렇게 해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에 관련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서 불법 집회는 정말 문 대통령이 국가 방역을 도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을 무섭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자 정부와 언론들이 일제히 광화문의 그 선동과 그 다음에 질봉본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변 조사를 그렇게 그쪽만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과연 다른 데서도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하면 이건 이미 다 퍼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월 또 24일 날 정도 돼가지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자유도 집회 또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아주 이제 이 그 무서운 정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광화문 이제 보수 그리고 광화문 그 8월 15일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정부 측에서 질본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몇 가지 사실에 분명한 해명과 해답과 이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코로나의 진정이 되어 간다고 해서 일찍이 이제 위로와 경제 살리기를 원하면서 쿠폰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7월 그러니까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 공휴일을 연장 그러니까 8월 15, 16, 17이죠. 그래서 쿠폰 상품을 주면서 휴가를 연장을 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고요. 또 100만 명 가량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운대 그리고 여러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9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 6일 전에 우한 중국인 대량 이제 입국을 허가를 해서 다시금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5월 그러니까 5.2일이 평균 이제 잠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14일인데 그 전에 이 확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휴가를 주고 쿠폰으로 통해서 전국에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그 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한 중국인 대량 입국했던 그 사람들이 잠복 기간을 거치고 있다가 8월 15일 그때의 이후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제일교회도 병균 진원지가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방역을 매뉴얼대로 아주 열심히 한 편이고 또 광화문에 그 모였던 사람들도 비 오는 날에 또 이 광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를 않다는 것이 이 모든 통계에서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렀던 사람이 비 오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전국 교회도 비 되면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주 그 전에 열심히 이렇게 한 편인데 이 모든 것이 음식점, 카페, 전철 이런 데서 모든 사람들이 거쳐서 다니고 하는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는 것이지 광화문이나 이 또 사랑제일교회나 거기서만 출석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다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수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시금 요구한 사람이 이철영 교수라고요.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경희대 교수 이철영 교수와 또 이제 잘 아시는 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회장님께서도 8월 15일 전 그러니까 전 한 열흘 일주일 그리고 8월 15일 후 열흘 정도를 그 질본에서 냈던 모든 통계들을 대조를 해보니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한 주 전에는 0.01에서 0.271 정도 프로 확진자가 아주 적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게 있었는데 8월 13일 날 돌아와가지고 0.487로 갑자기 상승이 되고 8월 15일 날은 확진자가 1.24% 아주 고공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0.85에서 1.14% 아주 높은 수치로 확진자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8월 20일부터 29일 이런 그 8월 15일 이후에 확진 그 이제 5일 이후에 8월 그러니까 20일이 되죠. 8월 20일부터 이제 12주 29일까지 그러니까 29일 정도 이때는 많이 사실 나와야 될 8월 15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면은 그때가 확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잠복기 5일에서 14일 잠복기를 보는데 그때 강화문 집회의 감염 확진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쿠폰 상품권을 주면서 해수욕장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이공원, 카페, 클럽 그리고 영화관, 이 지하철, 공연장 이런 것에 지역에서 감염되어진 상태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온팍 파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태는 발생 초기에 중국인들 그렇게 입국을 전문가 병원 측에서 의사 측에서 7번이나 제가 기억하기로 7번이나 그렇게 입국을 막아야 돼. 홍콩처럼 베트남처럼 다 이렇게 말레이처럼 다 막아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열었던 것과 또 뭐 이제 이태원의 게이클럽 같은 데서 그때도 한번 그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깜이로 들어갔던 놓쳤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줘가지고 외식 여행 장려를 해서 방역 정책의 실패를 8월 15일 참석자들의 탓으로 이렇게 떠넘겨서 덮기시기로 마녀 사냥을 하고 탄압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해명이 되어지고 확실한 해석을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 있어서는 어떤 말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과 또 위선과 그 다음에 이 왜곡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정국을 가지고 코로나 정치를 한다. 이렇게 과거에는 무슨 세월호 정치를 무슨 감성을 가지고 또 무슨 정말 시체 팔이니 이런 말일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국을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몰아서 선동해가지고 몰이해서 희생양과 그리고 이렇게 마녀 사냥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이 게벨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 사람은 선전선동의 달인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논문식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다. 정부가 연주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이 이제 40위 이하로 떨어져서 전 세계에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베를린 도시는 센세이션, 즉 흥분과 사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도시는 이 흥분과 사건을 먹고 산다. 정치 선전은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실패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또 민주주의 그리고 방송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속한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의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철저한 이 언론을 장악한 사람.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다. 100%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또 이 100%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을 장악을 할 때도 약간의 양념으로 재미있게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벨스는 히틀러의 철저한 이 자기의 종교 가톨릭도 다 내버리고 히틀러의 종교를 삼고 신으로 삼고 따르다가 결국은 그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다가 마침내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죽으니까 그 다음날 그도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자식들 6명을 전부 독살을 다 시키고 결국은 죽었는데 걔는 숫덩이가 사람들이 불을 질러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벨스 이 사람 부부는 총통과 국가 사회주의가 사라지면 이 세계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고 이 정말 머리가 깨지도 철저하게 이런 전체주의의 신봉자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기자의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벨스는 죽은 후 총통 벙커의 폐허 속에서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그가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숫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지금 이 게벨스는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다. 감성적인 이벤트와 왜곡된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위정자의 참모들, 인터넷 댓글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는 노조를 앞세우고 공영방송을 장악한 권력, 방송을 통해 자기들의 비뚤어진 정치 이념을 여과 없이 전파하면서도 그걸 방송 정상화로 우겨대는 방송 노조,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을 학살하듯 그리로 내모는 투사 출신 방송사 사장들, 망가져가는 경제나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관용 언론들, 가짜 뉴스로 대중을 선동해 거리로 내모는 방송 PD들, 일회화된 주제의 정치적 영화만을 양산해는 영화인들의 의식 속에 게벨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마지막 평을 했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